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노동관계법규입니다. 법, 아주 법 싫죠. 법 좀 짜증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법 싫어합니다. 법 의외로 좋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여튼 모든 과목이든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보면요, 또 그 과목별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장론도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론 강의 3번 정도 들고 기출 풀면 아주 또 쉽습니다. 나올 게 뻔합니다. 법도요. 법도 번데기 문제입니다.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가 뭐예요? 나올 게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올 게 뻔하다. 대신에 공부하는 요령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을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사법고시점 공부하지 말고요.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입니다. 운전면허처럼 공부하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나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 보거든. 나 1년 동안 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도로교통법 책 10권 사갖고 딱 이게 사서 친구한테 카톡 보내봐요. 그럼 그 친구가 야 우리 친구 멋져. 넌 역시 성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너 미쳤니? 너 돌아왔어? 야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도로교통법 책 10권을 사갖고 절에 들어가 1년 동안 너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상담사의 법은 운전면허증을 공부하면 됩니다. 즉 특히 문제 유형식입니다.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나오는 게 70%는 똑같아요. 한자도 안 바뀌는 게 70%예요. 그러면 기출 답만 외우면 70점 먹고 들어가요. 그럼 합격이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사실은 기출을 많이 눈을 봐야 돼요. 답, 번호, 글자까지 똑같은 게 70%예요. 그럼 교수님 30%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 찍어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또 20%는 기출 응용이에요. 교수님 10%는요. 10%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공평해요. 공부해도 틀리는 문제가 2문제예요. 공부해도 틀리는 문제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문제 맞히려고 법령 외우는 사람 진짜 개투레입니다. 2문제는 찍으세요. 2문제는. 무조건 2문제는 어려운 거 나와요. 그러니까 2문제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수험생 똑같아요.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공평한 겁니다. 이건 공부를 1년 동안 해도 틀리는 문제예요. 이건 찍으세요. 찍을 때 참 친절한 우리 직공모 카페입니다. 찍을 때 4번 찍으세요. 대부분이 신출 문제는 4번이 답입니다. 주로 긴 게 답이에요. 긴 게 답이다. 왜 긴 게 답이에요? 문항이 길어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길수록 그 긴 문항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명검사하는데 2자 검사예요. 이러면 다 알아, 2자인지.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할수록 이게 안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출제자도 길수록 뭔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게 답이다. 긴 게 4번이면요. 거의 답이에요. 만약에 신출 문제 2문제가 나왔다.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듣보잡 잡술한 문제다. 그러면 그냥 묻지도 말고 4번 찍으세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읽어봤자 뭘 읽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4번 끝. 마음 편하게. 그리고 번데기 똑같이 나온 거만 맞춰도 70점이고요. 찍어도 80은 맞겠네요. 80 맞으면 됐잖아요.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점 맞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비합리적 신념이고 게투레이 신념입니다. 그냥 80점만 맞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법 90처럼 문항, 법조항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부분은요. 육아휴직 담당 부서 공무원도 잘 몰라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법 개정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 개정된 거 잘 안 내요. 왜? 법이 계속 개정된 건 계속 개정되거든요. 그러면 개정된 거 잘못 냈다가 또 한 번 잘못 내면 출제자 아주 개망신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법 개정된 거, 세세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운전면허처럼 굵직굵직하게 공부해도 80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공부하십시오. 자, 첫 번째 갑니다. 노동법 갑니다. 노동법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노동 3권이 시험 문제입니다. 노동 3권이 뭐냐면요. 단결권, 노동자들이 뭉치는 단결권, 단결해서 교섭하는 단체 교섭권, 단결해서 데모하고 행동하는 단체 행동권,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노동기본권의 보장에서 노동기본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되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독일 바이마르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사상적 배경, 노동기본권의 사상적 배경은 경제적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민주주의 나오면 답입니다. 노동법은 근대시민법의 3대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과실 원칙을 수정해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 실질적 대등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잠깐 정리하면요.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대시민법이죠. 근대시민법. 근대시민법은 옛날 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노동법으로 개정한 거죠. 노동법으로. 노동법은 근대시민법은 소유권 절대입니다. 소유권 절대. 내 거 건들지 마. 예를 들면 소유권 절대. 내 땅이 있습니다. 내 땅에 알박기 하면 도로 못 내요. 삥 돌아가요. 내 땅이니까. 근데 정부에서 보상하고 밀어버리죠. 이건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여기는 소유권 상대다. 근데 시민법에서는요, 옛날로 말하면 이제 봉건지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건지주. 봉건지주가 내 땅이야, 지나가지 마. 그럼 못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법은 네 땅이라도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이게 소유권 상대의 원칙이다라고 하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근데 시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 내가 뭐 1,000원 주고 싶으면 1,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싶으면 10,000원 주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 자유하면 갑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다. 노동법에서는요,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노동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가 원래 좋은 것 같지만 계약 자유는 이 갑이 갑질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갑이 갑질한다. 그래서 노동법은 실질적 대등의 원칙 또는 공정의 원칙. 실질 대등의 원칙, 공정의 원칙이다. 근대 시민법에서는요,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예를 들면 내가 떡 공장 가다가 떡판을 다 망가뜨렸다. 아니면 떡판을 들고 가다가 내가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네가 넘어졌으니까 네 이빨 네가 치료해. 이게 과실 책임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과실 책임해라 라고 하는데 노동법에서는요. 직장, 떡 공장에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내 과실로 넘어졌더라도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과실이 없더라도 내가 과실이 없더라도 또 내가 과실 여기서는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아니 다시 갑니다. 근대 시민법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라. 근데 여기는 내가 잘못했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노동법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 실질 대등의 원칙, 이걸 공정의 원칙, 대등의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근대 시민법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이거 하나 나오네요. 노동기본권의 권리.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 쭉쭉 넘어갑니다. 본원적 내용이 있고요. 보충적 내용이 있습니다. 본원은 근로기회, 생활비 이게 본원 근본적인 내용이고요. 보충적 내용은 파생적 내용이다 쭉 나오는데요. 뭐 최저임금제 뭐 쭉쭉 나옵니다. 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자 근로자의 보호와 차별 대우 금지. 여자 근로자는 보호와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연소자 근로자 특별 보호. 그래서 여자 근로자 특별 보호, 연소자 근로자 특별 보호, 국가유공자 특별 보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소자, 여자 근로자, 국가유공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국가유공자는요 근로기회 보장이에요. 근로기회에 우선권을 갖는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국가유공자는 근로기회의 평등성이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평등성이 아니에요. 국가유공자는 근로기회 우선적으로 채용, 가점 주죠. 그래서 가점 주고 우선 기회가 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근로기회의 우선권 보장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평등이 아닙니다. 우선권 보장이다라고 하고요.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기회의 우선권을 보장한다라고 나오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삑살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근로법에 의해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지만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회 우선 제공은 국가유공자다. 장애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연소자, 여자 근로자 또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전업성을 보장하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을 어떤 주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을 정한다. 이거를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이 법정주의는 무슨 내용이다? 보충적 내용이다. 보충적 내용입니다. 그는 본원적 내용이 아니라 보충적 내용이 근로자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고요. 큰 틀을 봐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중 본원적 내용이 아닌 것은 나오면 법정주의예요. 다음 중 보충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나오면 답이 뭐예요?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법정주의는 보충적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하나 나오고요. 한 문제. 여성 근로자, 연소자 근로자, 국가유공자는 특별 대우받는다. 두 문제 나오고요. 국가유공자는 근로기회의 우선권 보장이다. 세 문제예요. 평등하지 않다. 네 문제예요. 장애인 우선은 아니다. 다섯 문제. 기출문제 다섯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여자의 근로자는 특별 보호를 받는다. 시험 문제 나오면 남성이나 여자나 남자의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사실 이것도 약간 애매해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남자는 뭐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소자의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쭉 다 한 겁니다. 노동상권 갑니다. 노동상권 뭐예요? 단결권, 단체 규정권, 단체 행동권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단결권 뭉치는 겁니다.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에서 교섭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하는 겁니다. 볼 거 없습니다. 다 했고요. 여기서 잠깐요. 직장 폐쇄는 사업주의 대응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직장 폐쇄, 대체 고용, 또 재정 능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책에 나왔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허용된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 폐쇄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요. 이 데모할 때마다 다 직장 폐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대응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장 폐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노동 3권 중에서요. 공무원 갑니다.
공무원은 여기서 조심할게요.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규소권, 단체 행동권, 노동3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데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이 문제가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도요, 행정직이 있고요, 기능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기능직은 주로 이제 환경미화원이 있죠. 대표적인 게요. 환경미화원, 기능직은 단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은 단체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을 갖는다라고 보시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사립학교, 학교 선생님 또는 국공립 교원,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갖는다. 학교 교원 노조가 있지만 그래서 수업 거부해서 수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있지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 행동권 수업 안 하고 데모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 방위산업체라고 하나, 방위산업체, 방산업체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헷갈리거든요. 방위산업체가 뭐예요? 그러면 군대 군대 무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대 무기도 포함돼요. 주요 방산물자. 주요 방산물자 같은 건 주요한 거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무기죠. 근데 무기만 납품하나요? 군대에 납품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군대에 건방을 납품한다. 이 방위산업체예요. 군대에 빤스를 납품한다. 방위산업체예요. 군대에다가 군인들 빤스 입잖아요. 군대에 빤스를 납품한다. 이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런데 빤스를 납품한 회사가 빤스를 값을 너무 올려달라고 그래요. 데모할 수 있죠. 그래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거는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다. 군대 데모하면 안 되지? 이래도 고정관념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다시 갈게요. 여기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면요,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왜? 군대에 빤스에 납품하는 회사도 데모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죠. 이게 포인트고요. 다만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주요 방산물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와 관련된 거, 또 용수, 물과 관련된 거, 또 무기 이런 거, 댐 이런 거 관련된 거 데모 안 되죠. 국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요. 그래서 전력, 용수, 무기 이런 주요 방산업체는 데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순전히 말장납니다.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다. 단 전력이나 용수, 무기와 관련된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잡으시고요. 법원의 적용 순서, 이 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헌법이 제일 크고요. 법률,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협약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규칙 다음에 계약이 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을 시행령, 협약, 규칙, 계약, 지시 이 순서대로 간다. 동일 순위에서 신법이 우선이다. 법이 충돌될 때, 똑같은 법령이 충돌될 때는 신법이 우선이다.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될 때는 특별법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요, 노동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 진행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 진행하는 법률 이런 거 법령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녀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 어차피 지가 다 써 있습니다. 문제에
남녀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은 특별법입니다. 남녀평등에서는 남녀는 뭐 동일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노동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우대를 한다. 예를 들면 이게 충돌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특별법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특별법 우선 법칙이다.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법 첫 시간 한 달랑 마쳤습니다. 뒤에는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가 흐름을 여러분 이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노동법은 뭐예요? 근대 시민법과 이 반대죠. 실질적 대등의 원칙. 실질적 대등 설명드렸죠. 실질적 대등이 노동법이구나. 답 4번 끝. 이렇게 보시면 쉽죠. 2번 가볼까요? 또 2번. 그래서 문제를 노동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대 시민법을 부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대 시민법 뭐가 있습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거를 수정한 것이 노동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하였다가 아니라 수정하였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봐야 돼요. 여기 또 나오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헌법의 정답 4번. 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우선적으로 근로를 기회받는 건 뭐예요? 장애인이 아니라 뭐죠? 국가 유공자다. 답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4번이죠. 똑같죠? 그래서 포인트. 그럼 얘는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기출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법이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 아름다운 재밌는 시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